2024년 5월 12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랑 위험이 동일한 상태고요. 중동 위험은 새로운 위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후티 반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그 다음에 가뭄 이슈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CDS는 40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.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완전히 풀린 게 아닙니다. 그다음에 한계 기업에서 자금 수요를 해서 더 오래 남는다. 기업 집단 소속이라니까 재벌이라고 보겠죠. 그러니까 재벌이 투자한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중기 옥석 가리기 본격화 조짐이 있고 M&A 활성화해서 한계 기업에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들은 한계 기업이 M&A가 일어나겠죠. 그렇게 되고요. 이자 비용이 7조 원 이상 급증한다. 그렇게 보고 있는 거. 그다음에 은행 기업 대출 연출 상승하고 금융 부실이 내관됩니다. 아직은 여기 보시다시피 3월 말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. 이게 한꺼번에 튈 때 우리나라도 같이 튄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크리티컬하지는 않아요. 다만 5월부터 10월 사이에 그 이슈가 나올 것 같다.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. 그다음에 제2금융권입니다.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체 잔액은 이거고 이게 계속 이제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공수 수치까지도 고민이 되는 거고요. 그러나 다행히도 역마진도 감소해서 아마 그 금융위에서 압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 돌기 시작하고 이제 저점으로 보는 그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카드빚 돌려막기 하는 보험 깨는 서민들 이런 부분들도 영향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와중에도 상위건설사와 제2금융권은 호황기에 26조 벌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다.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기가 짧아져 수수료가 높아지죠. 짧은 만기일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. 왜 만기를 짧게 할까요?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장이잖아요. 원래 만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힘든 거고, 어, 미분양 사태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조기 강력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응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일본처럼 따라갈 수 있다.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. 근데 이 해법이 뭐밖에 없냐면요. 돈 푸는 거밖에 없어요. 일본도 미국도 돈 푸는 걸로 해결했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아닌데 이걸 돈 못 푼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여기서 일단 일본이 200% 풀었고 미국이 100% 풀었어요. 우리나라는 얼마게요? 70%가 안 돼요. 50%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70%까지만 끌어도 됩니다. 다른 나라는 이거에 근처도 안 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연장선에서 가져가야 된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. 경기 침체입니다. 경기 침체는 저는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올해냐, 내년이나 내후년이냐 이 3년 안의 문제인 것 같고요. 국제 공조는 사실상 힘들고 이런 지금의 블록화 경제 상황에서는 전쟁인데 이미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.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추경이 필요한데 추경에 대한 추자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. 단지 뭐 그냥 여야 할 거 없이 자기들이 설정한 아젠다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로 추경은 대출 여력을 좀 더 연장시켜주고 장기로 저리로 그 지원이 가능하게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다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지속 이것도 지속해야 되고 지속될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. 그다음에 게시링은 이제 경기 침체로 미 증시 연말까지 30% 저도 이거예요. 30% 정도까지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. 네,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위험 장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. 오래 안 와도 돼요. 그러면 그 위험이 그대로 누적돼서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요. 500이 커트라인대 매출 영업이 줄고 있고 이게 하락되고 있다. 그다음에 라면, 수산물도 이게 업계 지자체가 다 하겠지만 소비 위축이죠. 이 소비 위축을 부양시켜 줘야만 살아나는 업종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25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25만 원도 너무 이거를 그냥 전 국민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.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취약계층 25만 원 하면 좋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취약계층보다는 중산층 이하 해가지고 진짜 기준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25만 원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.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.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경기 침체 500대 기업은 이제 커트라인 이거 동일하고요. 뭐 전체적으로 경매가 활성화되고 있다. 근데 아직 좋은 매물만 나가고 안 좋은 매물은 안 나가잖아요. 그것까지 다 경제 상황하고도 연결되어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본 금리 인상입니다. 벵가드에서 드디어 나왔어요. 0.75%. 얘 정상금리 간다 봅니다. 2%까지 갈 거예요. 다만 미국처럼 작년처럼 급격하게 올리냐 서서히 올리냐의 문제인데 서서히 올려도 무방하죠. 일본은. 일단은 얘네들은
인플레이션 산정할 때 완전 완벽하게 산정하지 않아요. 아직도 현금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인플레가 잡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채권 스와프 시장에서 BOJ 추가 금리 인상은 올해 10월에 한 차례 정도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. 여기 보면은 일본이 0.110인데 0.5까지 용인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준금리가 0.75까지 올리면 좀 충격은 있겠죠. 그다음에 그럼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. 엔화의 반전 상승설 역사에 남을 거고 인제 전환이 될 거란 거예요. 저는 이거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우리가 스와프 체결하고 있지만 영향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중국 항저우와 주택 구매 철화해서 부동산 위기 타개를 한 게 중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데 중국은 부실이 높고 그래서 한으로 옮기고 있고 임대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홍콩이 일단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망가졌어요. 파이낸스 시장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었는데 망가졌기 때문에 일본이랑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쪽으로 쫙 빠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한 부동산. 그다음에 살집 부동산과 오피스는 텅텅이라고 해서 뉴욕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? 집으로 주 용도 변경한다. 이게 해법인 것 같아요. 이 해법이 성공이 되면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게 사람이 사는 거랑 사무용이랑 다르거든요. 이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게 이주도 자산운용에서는 인제 미상업용 부동산 금융위기 확대 안 될 거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IMF 터질 때도 안 된다 그래서 터졌고 그다음에 다 괜찮다고 할 때마다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'아 이렇게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를 보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있구나.'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마지막 중동 위험입니다. 중동 위험에도 러시아 오펙의 증산으로 유가가 하락한다. 러시아는 군자금 만들어야 되죠. 오펙은 사우디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돈을 더 모아야 되는 거고 S&P 선물은 금리 인하 기대에 중동 리스크로 약보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의 이거예요. 요거를 뚫고면은 얘가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일단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근데 아직은 요거 상태예요. 아직은 낮은 상황. 좀 쌍봉이 돼서 내려오는 추세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. 출전협상 불발에 이제 이런 이슈 있었고 아직도 제대로 되진 않았고요. HM의 회원사의 실적이라든지 실제 양대 운항 이용입니다. 하나는 가뭄이고요. 여기는 파라문화죠. 하나는 그 후티 반군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이슈로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희망봉 돌아야 되고 아메리카 대륙 여기 있는 것도 요쪽으로 가려면은 요로 가거나 아니면은 요걸로 못 가니까 빙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 선사를 가진 기업들은 이런 거에 이익을 본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동 위험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중동 위험으로 계속 보는 건데요.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때도 이 비용, 운하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비용이 사회적 비용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중국이 빠개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인 시장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굿한 포지션으로 좀 많이 변경이 됐고요. 그래서 이게 위에서 요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통통 튈 수도 있는 요걸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은 나옵니다. 그러나 저는 요게 375 거든요. 375 위에 있는 거 380이 고점이었는데 385 근방 80 근방에 갔다가 왔거든요.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흐름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관망 포인트고 저는 계속 다른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인버스로 베팅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5 월에서 10월 사이 구간에서는 썩 좋게 보진 않고요.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 같은 이상하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위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